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우리 아이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특목고에 가서 중위치 정도를 차지하더라도 버티고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네, 분명히 일반고와 특목고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겪어봤던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과라면 무조건 특목고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저도 그때 당시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보이는 게 특목고의 사실 고점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일반고나 특목고나. 근데 사실 저점이 너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서 특히 또 고등학교들도 이제 막 저쪽 막 서울 과고는 아무리 꼴등해도 서울 지역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대학이. 그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일반고에서 1등 하는 것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특목고 가는 게 전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행착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나는 일반고에서 1등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일반고를 갔다가 뭐 거기서 그때 약간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도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시는 이제 시험 한 번으로 결정 나는 거니까 시험 살짝 못 보면 아 그때 특목고 갈 걸이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반고 가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느슨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특히 또 일반고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잖아요. 이제 그 환경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제가 약간 뜨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 보면 쟤도 안 하는데 난 얘보다 조금 더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인드 자체가 살짝 달라지게 돼서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유 선생님. 저는 이제 학생 성향에 따라서 이제 특목고를 가기에 유리한 학생이 있고 일반고를 가는 것이 유리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서 이제 성취의식이나 아니면 내가 1등이야 해서 밑에 이만큼의 학생들이 있네 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1등인 학생이 아닌 이상은 이제 일반고에 가서 그냥 편하게 1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공부해라. 네. 반면에 이제 뭐 학구열이 중요하거나 이제 주변 환경이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타기가 좀 쉽게 되는 학생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탐구심이 좀 강한 아이들은 특목고를 가는 게 맞고 좀 멘탈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상위권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아이들은 일반고를 가는 것이 맞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서명호 선생님 어떻게? 장점과 단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친구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같이 있으면은 모난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좀 덜하면 좀 모난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더 공부를 하게 돼요. 스스로도. 그런데 이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단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점수를 막 뒤에다 다 붙여놓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조기 졸업이란 걸 준비를 해요. 조기 졸업은 이제 희망을 하면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성적이 되게 낮았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께서 뒤에서 10등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저 스스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한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정신 차리고 성적을 막 엄청 올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좀 숨통이 트였던 상태에서 봤어요. 그 상황을. 그래서 전만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두가 1등이었지만 여기 오면은 꼴등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꼴등이라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1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정말 저도 되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웃으면서 아, 너 수학 1등급? 아, 그럼 나는 물리 1등급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나 3등급이어도 그래도 난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튀는 애들은 다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말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막 여기 괜히 왔다 싶은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자기가 멘탈이 정말 좋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학고, 특목고 이런 식으로 가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실패에 좀 민감한 편이야. 면은 네, 특목고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선생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 꽃이 있습니다. 꽃밭이 있네 우리 서명훈 선생님. 한 번 힘들어도 그렇다고 좌절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어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에 꽃밭의 근원이 있습니까? 그냥 선천적인 성향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의 좀 영향이나 서포트를 받음을 느껴서일까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왜 살지 막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사나? 공부를 잘하려고 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결국의 결론은 항상 행복하려고 산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행복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마인드셋을 좀 환기도 시키고 산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셨네요. 그쵸. 선생님.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메디컬을 가지 않을 거면은 과학고에 좀 치중이 되긴 하지만 과학고, 특목고를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세 분 말씀해 주신 게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저점이 특목고, 과학고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고보다. 사실 일반고에서는 중위권만 해도 5등급, 뭐 4등급 맞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처음 들어온 대학을 가게 되는데 과학고에서는 사실 하위권,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하더라도 다들 알만한 대학을 가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과학고를 들어갔던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라는 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을 때 저점이 훨씬 높고 고점은 뭐 결국 서울대 비슷하지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치대 이런 곳이라면 사실 과학고에서 많이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그냥 아직 특별한 진로가 없다. 딱히 뭐 의대에 대한 선망의식이 없다 하면은 과학고를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신이 일반고를 가면 분명히 상위권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고등학교 생활 내내에서의 어느 정도 마인드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나마 덜 받고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높다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대신에 특목고를 가게 되면은 결국 만약에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하위권에 들면 일단 1,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뭐 주변 친구들 보면 자퇴한 친구들도 엄청 많고 과학고는 또 그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버텨내고 결국에 졸업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은 메디컬이 아닌 이상 저는 특목고, 과학고를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멘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멘탈이 강하냐? 특목고를 가라. 멘탈이 약하냐? 일반고를 가라 라고 하는데 멘탈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서 좀 특목고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알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보다 이제 특목고에 가면은 이제 일반고보다 이제 훨씬 저보다 이제 위에 있는 학생들 층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학교다 보니까 전 사실 크게 자신감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360명인데 저희 정원이 한 150등 안에만 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시험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성적을 받았을 때 이제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을 인식하는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멘탈이 무너졌었던 것 같고 아, 자기 위를 의식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저보다 위에 몇 명이 있는가가 아니라 저보다 밑에 이만큼 있네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잘 버틸 수 있게 됐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반만 있네 또는 물이 반이나 있네. 아, 해석하기 나름이다. 네. 우리 서명호 선생님. 저는 취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입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당장 풀 곳이 없어요.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축제나 저희는 막 멜팅 포인트처럼 연극, 뭐 연주회 막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 때 온전히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좀 많이 들어있을 때는 몸을 좀 써서 좀 머리를 비워내야지 다음 시험도 더 잘 칠 수 있고 걱정한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막 3-4개씩 했습니다. 막 노래 동아리도 하고 운동 동아리도 하고 또 화학 동아리도 하면서 실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는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부만 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야. 나 이런 것도 해.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되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초등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농구나 축구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10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10시간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2시간이면 끝나요. 진짜 2시간도 많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습득을 했으면 그 사이 시간을 채울 운동이나 뭐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진짜 온전히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학원 많이 다닌다고 예체능을 끊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취미 활동.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생활 때는 1학년 초반에 성적이 좀 낮았었는데 그때는 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특목고 제가 영재고까지는 모르겠는데 과학고를 가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 일단 최하위권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과학고에도 자신이 과학고 갈 머리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머리가 나빠도 하위권은 나올 텐데 하위권만 나와도 중하위권 하위권만 나와도 사실 일반고 가는 대부분 친구들보다는 대학 잘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때는 저도 몰랐지만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과 보장이 있으면 충분히 멘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좀 아셨으면은 네. 아, 그러면 특목고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위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고에서는 나는 상위권이라는 위안을 얻는다는 얘기. 네, 비슷한 맥락. 네. 다음. 저는 이제 막 울산에서 막 상위권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세종으로 갔는데 세종에 처음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점수들이 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 위치를 다시 인식했어요.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는 하위권이구나 라고 이제 상위권은 아니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쟤보다 일단 못해.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마인드가 약간 달라지면서 그럼 이제 갖고 있는 부담감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제 멘탈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멘탈 잡기 좋은 것 중 하나가 저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하나는 딱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영재고나 과고 갔다고 해서 수학 과학 못해도 막 영어 잘하면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자신만의 과목 하나, 예체능이어도 상관없어요. 자신만의 어떤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이제 그걸로 이제 자신감을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과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서 오직 수학 하나로 이제 자신감 약간씩 얻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 하면 쟤 잘하더라. 그래서 쟤랑 같은 조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자신만의 과목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찬 선생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평소에 상위권이었다가 특목고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때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아, 나 못하는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찬 선생님 답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잘하는 과목 하나를 꼭 만들어놔라. 뭐 취미생활이든 교과목이든 자기만의 잘하는 걸 하나 만들어놔라. 네, 의미 있는 얘기네요. 자기의 위치를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 현 위치를 파악을 했으니까 내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초등어머님들을 위해서 교육 방향을 잡는 토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선생님들께서 그 속에 담아두었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저는 꼭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도 정말 진심으로 박수칠만 하지만 그 노력 뒤에 서포트를 해주셨던 어머님들의 노력을 저는 그 과정을 여실히 봤습니다. 특히 이제 두 선생님께서는 제 제자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안 봐도 느껴지고 또 우리 의찬이 어머님, 한이 어머님 분명히 그 서포트하는 과정을 특히 의찬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친밀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여실히 제가 다 봤습니다. 진짜 부모님들은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은 저 고등학교 때 되게 바라는 거 많게 막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되게 사람인데 그런 걸 매일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차도 맨날 차 운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차 운전도 맨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이딩 매번마다 다. 네, 진짜 짧지 않은 거리고 또 거기도 또 출근길이라 출근길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맨날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드신 네. 부분 배우죠. 맞습니다. 다음 우리 도원 선생님. 뭐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초반 1학기까지 되게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고 저는 이제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이렇게 과거를 보내놓고 이 지경이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는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부모님이 좀 밉기도 했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왜 얘가 갑자기 이럴까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뭐 같이 극복해내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항상 나중에 그때 싸울 때는 몰랐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자식들도 다들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느끼거든요. 느끼고 뭐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어머님들께서도 자기 자식들 서포트할 때 힘드시겠지만 결국에 아이들도 좀 크고 나면 다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속으로 말을 부끄러워서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부모님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얌전해 보이시는데 반항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선생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반항하는 모습이 잘 연상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엄마한테 이제 뭐 간섭하지 마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만약 어머니께서 저를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좀 해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간섭 안 했을 때 뭐 영재학교를 갔을까 아니면 서울대를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간섭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긴 했었지만 그래도 해주셔서 이제 항상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일단 말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도 이제 제가 사춘기일 때 잡아줬던 게 아버지셨다 보니까 그때 안 잡아주셨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잡아주시는 건 약간 어머님의 역할이지만 한 번씩 훅 잡아주시는 건 좀 아버님의 역할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삼산에서 학원 다닐 때는 그냥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됐었었는데 이제 옥동으로 학원 옮기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저를 직접 픽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장롱면허인 상태여가지고 네, 10년 동안 묵혀두셨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자마자 다시 이제 운전면허 연습하시고 그때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중간에 중학교 다닐 때 우여곡절도 많았을 텐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랑 공부하는 것 때문에 조금 투정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속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어릴 때 꿈을 못 찾았었어요. 사실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약간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꿈 자체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제일 잘하는 게 그나마 공부니까 한번 의대 가봐라 하셔가지고 이제 꿈도 설정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교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의 정석 지으신 분이 직접 설립한 학교라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의대 사관학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의대를 그렇게 많이 간다더라라고 해서 그거 따라서 준비를 해봤는데 덕분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칩시다.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넌 잘하고 있어. 파이팅. 사실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힘들 시기가 열심히 한 친구라면 고등학교일 텐데 분명히 열심히 하고 간절함이 있다면은 결과는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따라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나중이 되면 다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과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도 있고 이제 힘들 때도 많을 텐데 결국 본인이 잘 되고자 믿는 사람은 결국 잘 되기 때문에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파이팅! 우리 초등어머님들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우리 선생님들의 특목고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 선천적인 재능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를 따라갈 자는 없습니다. 성실함과 배울 자세만 갖추어져 있다면 언제든 제가 귀 기울이고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어머님들 힘내시고 우리 초등아이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 솔직 담백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